네, 진사로입니다. 60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은대 개회도래요. 자, 이것은 우부승지 이연보와 그가 속한 가관원들의 친목 모임을 그린 그림인데, 쭉 읽다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우부승지도 있었지만 도승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대 정원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승자가 들어가면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왕의 비서기관을 뜻합니다. 바로 승정원이에요. 이게 이제 은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별칭이 있었던 데가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지에서 승정원을 찾자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라는 건 이제 사헌부. 자,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3사고 그 중에 사관원과 사헌부는 그 오품위와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3사는 그 언론기관이었습니다. 왕에게 이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연산군이 3사를 엄청 싫어했죠. 뭐만 했다 하면 태클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빌미로 잡았던 게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런 거였어요. 자, 어쨌든 요 사관원 홍문관 3사는 사헌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신의 통역을 전담했던 기관, 요건 이제 사역원이라고 합니다. 사역원. 자, 천문과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기관은 관상감이고요. 그 다음에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반역죄 혹은 강상죄 같은 거, 이런 걸 처결했던 곳은 강상죄입니다. 자, 의금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역죄는 반역이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강상죄는 이제 윤리적으로 너무 부도덕한 죄를 뜻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가에서 막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한강을 따라서 만나는 역사해가지고 행주산성과 절두산 순교성지, 그 다음에 국립서울현충원, 풍납토성, 암사동 유적 등이 나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답이 나오네요. 정답 1번. 정봉수가 후금군을 맞아서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요거는 용골산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게 이제 후금과의 전투,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입니다. 자, 요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에서 이제 큰 전과를 거뒀다라는 건데, 요 용골산성은 지금 죄송해요. 평안북도 쪽에 있어요. 서북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 이 절두산 순교 성지 맞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 묘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역시 국립서울현충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풍납동 토성, 지금은 그냥 줄여서 풍납토성이라고 부르죠. 판축기법을 활용하여 성벽을 쌓은 백제의 토성이다라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암서동 유적지는 갈돌 갈판이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죠. 여담이지만 제가 그 한능검 시험을 한번 봤었어요. 전에 65회 때 한번 시험을 봤는데, 이때 시험을 본 데가 어디였냐면 암사동의 천일중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조금 일찍 끝내고 나서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바로 갔던 데가 암사동 유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갈돌 갈판 구경하고 움집 같은 거 둘러보고 이러다가 이제 그 뭐 가채점 정답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움집 앞에 앉아서 채점을 해봤던 이런 기억이 있네요. 예. 자, 어쨌든 요거는 22번이었고요. 23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악 10도에 담긴 경사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성악 10도를 보고서도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경상도 예안현에서 출생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했고 도산서당 설립 제자양성 별세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그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자, 성악 10도에서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성균관 대사성까지 역임을 하셨던 대단한 학자다라는 거죠. 자, 퇴계 이황 선생인데, 이제 이분은 성악 10도,
이제 그리고 여기 예안년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안 향약. 그다음에 이제 성악 10도. 이게 이제 그 성리학을 갖다가 10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 시기에 같은 천재적인 학자로 이제 율곡 이희 선생도 계십니다. 이분은 해주 향약하고 그 다음에 성악 집요, 성리학을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왕 이분이 좀 이 선생보다는 한참 선배이세요. 약간 전시대인데, 다만 이제 이분의 사상은 동인 쪽으로 계승이 되고, 율곡 이희 선생의 사상은 서인 쪽으로 계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율곡 이희 선생이 조금은 더 이제 그 실천주의적, 실용주의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황 선생의 요 사상은 이제 동인 쪽으로 계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남인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본 성리학 쪽에 이황 선생의 사상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황 선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라는 건데, 이제 요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그 기대승 학자랑 벌였던 사단 칠정 논쟁이에요. 이게 이제 그 1번입니다. 물론 요 기대승 학자도 이황 선생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뭐 성균관 대사성으로 계실 때쯤이었던 걸로, 그 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기대승 젊은 학자가 그 이황 학자의 견해에 계속 반기를 들어서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물론 이게 마주 앉아가지고 논쟁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논쟁을 몇 년 동안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황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 기대승의 의견을 보여주고, 너의 의견은 어떠하냐고 계속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논쟁을 좀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이게 성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 이황 학자께서는 나중에 이제 왕으로부터 야, 누구 좀 좋은 학자 있으면 좀 천거 좀 해봐라 라고 하니까 기대승을 추천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기대승 학자도 물론 대단한 분이지만 이제 이황 선생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건 이제 신숙주. 집현전의 학자였죠. 그래서 세종대왕한테도 학문으로 인정받았던 분인데, 계유정난 때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정통성을 싹 다 무시하고 수양대군을 왕에 올리는 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라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녹두나물이 빨리 쉰다 해가지고 숙주나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양명학의 대표적인 분 정제두, 조선 후기의 학자이시죠. 그 다음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송시열. 자, 그리고 무호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그 사림 중에서 이제 조선 조정에 거의 처음 진출하셨던 분 정도예요. 김종지익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과회통을 편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과회통, 그 다음에 강진 유배지에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도 있고, 목민심서를 저술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죠. 자, 마과회통과 목민심서를 저술하신 대표적인 천재학자분, 바로 정약용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정약용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 바로 말씀드려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목민심서뿐만이 아니라 경세유표나 흠음신서 이런 것들도 전부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인데, 이제 경세유표는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그런 책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복유설에서 천주실 의리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이수광이라는 분이고요. 지복유설하면 이수광입니다.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신 분 홍대용.
자, 요분은 이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무한 우주론, 그 다음에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 이거죠. 무한 우주론도 뭐 지금 맞는 학설로 인정받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실학자 홍대영 선생이 이제 의사문답에서 아니 우주도 무한하고 지구가 이렇게 땅이 빨리 도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말이 되겠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양반전을 지어서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신 분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죠. 자, 그 다음에 금석과학록에서 북한산 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하신 분,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이제 요 진흥왕 순수비 고증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사체, 세한도,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사체, 그 다음에 세한도. 자, 요런 거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번 갈게요. 자, 다음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적군은 세 길로 나눠서 곧장 한양으로 향했는데 산을 넘고 문을 건너 마치 사람 없는 곳에 들어가듯 했다고 한다. 그쵸? 신립과 이일 두 장수가 병권을 받고 내려와 방어했지만 조령의 험지를 잃고 적이 중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몽진하고 도성을 지키지 못하니 불쌍한 백정은 모두 흉적의 칼날에 죽어가고 이리저리 흩어져 생사를 알지 못해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신립이라는 요 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전쟁 아셔야겠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탄근대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그 임진왜란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임진왜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나와야 돼요. 4번입니다. 곽재우가 의병장이 되어서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이 곽재우라는 의병장, 요 분의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곽재우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조헌이나 유정 같은 분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병장. 특히 유정은 스님이죠. 사명대사. 그래서 의병장 활동도 하셨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쇠환사로서 일본에 가서 외교 활동 펼치고 포로들을 데려오는 이런 큰 역할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임진왜란 하면은 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그리고 이제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같은 거는 뭐 기본으로 아셔야겠죠. 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거는 이제 병자호란 때의 일이에요. 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도 병자호란입니다. 자,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우왕 때. 자, 그 다음에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나선정보라고 관련이 돼요. 효종 때입니다. 원래 북벌론 해가지고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웠어요. 근데 청나라가 야 조선아, 우리 러시아 정벌할 건데 너희 조총부대 좀 보내야겠어 하니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키웠던 부대를 청나라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그때 갔던 부대가 이제 신류의 조총부대입니다. 그래서 흑룡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승리를 거둬요. 근데 이제 뭐 개선을 했는데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웃지 못했다고 해요. 자, 26번 갈게요.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모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지역 주민들은 보자마자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 자, 후백제 나왔고요. 6.25 전쟁 중 소실된 전라 가명 복원 나왔고요.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 나왔습니다. 자, 후백제가 있었고 전라에 가명이 있었고 전동성당이 있었던 도시, 바로 전주죠. 자, 전주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저는 전주를 여러 번 가봤죠. 뭐 거기 뭐 한옥마을이나 이런데 볼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는 또 먹을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자, 전주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번.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를 조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전주이시잖아요. 자,
물론 이제 처음에 저 이성계 집안이 전주 쪽에 있었다가, 근데 이제 이때 전주에 왔던 그 관리하고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뭐 삼척 쪽으로 갔다가 그 함경도 지방의 동북 지방, 동북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요랬다는 겁니다. 그 이성계의 할아버지였나? 그 이자춘 뭐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북면까지 가서 이 이성계가 거기 함경도 동북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때는 쌍송 총관부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계는 고려인이었지만 원나라 사람으로 처음에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경기전이 전주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전을 보러 갔을 때 하필이면 거기 공사 중이라 제가 이 어진을 못 봤어요. 언제 한번 또 가야 되죠. 자, 장용영의 외형이 설치된 위치, 이건 이제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 때 건립이 됐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을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주성이에요. 자, 이때 정주성에 이제 관군하고 홍경래 부대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관군한테 무참하게 패하게 되죠. 이때 관군이 너무 무자비하게 그 난을 일으켰던 분들을 처리를 했어요. 정말 무자비하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자,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 남한산성입니다. 자,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 요거는 진주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가 바로 저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거예요. 참 그 나쁜 사람이죠. 백성들을 뜯어먹으려고. 자, 27번 갈게요. 가하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가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학생의 재학 연한은 9년으로 하되 우둔하여 깨우치지 못한 자는 퇴학시키고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는데 관등이 대남아, 남아에 이르면 졸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남아 혹은 남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기관은 국학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 대남아, 남아, 요게 이제 신라의 관등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국학, 그러니까 신문학 때 설치됐던 그 교육기관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나볼게요. 칠제를 두었는데, 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주역을 공부한 여택제, 뭐, 대빙제, 경덕제, 구인제,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칠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자감이에요. 국자감에서 설치했던 전문 강좌 칠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국자감, 즉 고려시대 때 있었던 대학교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입학생은 생원 진사인 상제생과 유학 중에서 선발된 기재생으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동제와 서제에 기숙하면서 공부하였으며 아침 저녁 식당에 들어가 서명하면 원점 1점을 얻었다. 300점을 얻으면 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생원 진사가 들어와서 공부했던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는 조선시대의 성균관입니다. 자, 이제 생원 진사시, 이게 이제 초시라고 불리는데, 요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생원 혹은 진사가 되는 요런 이제 분들을 성균관에서 교육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과, 그러니까는 생원 진사시가 초시 소관인데, 거기 합격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대과에 응시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급제를 해야 벼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조선 때가. 그래서 요 교육기관이 성균관인데, 지금도 요 성균관 가보시면은 지금 건물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제, 서제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진사식당 있더라고요. 근데 요 진사식당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뭐 문이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라 보시면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젊은 현직관리, 우원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명문과 자제들을 입학시켰고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하였으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공원에서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교사가 있었던 공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경공원을 뜻해요. 1880년대에 세워진 그 국립교육기관이죠. 관립교육기관.
자, 봅시다.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치하였다. 요거는 국학이 맞죠? 가가 국학이었으니까 옳은 설명입니다. 자, 전국의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나에 나왔던 건 국자감이었잖아요. 요거는 중앙에 있었던 대학교 기관이고 전국의 부목 군현에 설립되었던 거는 향교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하였다. 이건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물론 성균관에서만 요 제례를 한 건 아니지만 성균관에서 이 석전대제를 거행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자, 요 유경공원은 교육입국조서 이전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고요. 이 교육입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진 학교는 한성사범학교입니다. 근대적 교육 관제가 만들어지면서 선생님들을 양성해야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학교, 바로 한성사범학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집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하는데 재산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삼 나왔죠? 담배를 파종했대요. 목화가 풍년이 들었답니다. 자, 상품 작물의 재배 상황이죠.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이것도 읽다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해동 통보는 조선시대가 아니죠. 이건 이제 고려 때,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나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역관, 중인이죠. 이제 요거 관련된 게 이제 위학, 문학, 이런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정감록을 읽는 양반, 요것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29번이에요. 목호룡의 고변으로 조정이 떠들썩하다는군. 자,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에 처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조선 역사에서 왕세제가 있었던 때가 한 시기밖에 없어요. 이게 경종 때입니다. 이때 왕세제는 영조예요. 나중에 왕이 오르죠. 자, 그 다음에 가가 있고,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그 직후의 일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왕이 바로 영조죠. 자, 그러니까 경종과 영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조 시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종은 좀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영조 때 일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영조 때 있었던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선지에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정답 4번이에요. 이인좌를 중심으로 해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게 영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가 영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답을 찾을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성을 장악하였다. 인조. 저 이괄의 난은 그 인조 반정에 대한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일으켰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요거는 그 현종입니다. 예송은 현종 때죠. 자, 왕자의 난이 발생한 건 한참 전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죠. 아예 초기죠.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복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숙종 때인데 특히나 요거는 기사왕국이에요. 이때 송시열이 날아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갈게요.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 개국 축하회를 열면서 각국의 공사를 초청했다. 불길 치솟았고 칼을 휘두르며 습격했다. 중상을 입고 돌아와서 쓰러졌다. 바로 나오시죠. 갑신정변입니다. 자, 우정총국이 개국 축하회에서 급진 기아파 세력들이 벌였던 정변,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이후의 사실이에요. 자, 이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근데 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 급진기아파 세력들하고 이제 그 연대가 되어 있던 일본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요청했던 청나라가 서로 교전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에 한성조약도 맺어지지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군대를 둘 다 철수하자 해가지고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 자,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뭐 강화도 조약 직후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으로 불태운 건 흥선대원군 시기, 그리고 영종도를 공격한 것도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배경, 그리고 삼정 이정청 설치는 세도 정치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